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24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2.37% 하락한 94,6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LB의 기술적 분석을 잠시 좀 보시면요, 잘 아시겠지만 1번으로는 하락 경직을 보여줬고요, 2번으로는 이렇게 자리를 잘 만들어줬습니다. 그 와중에 단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해 주려고 지난 금요일, 그리고 어제 월요일, 그리고 오늘도 만약에 이게 양봉으로 이렇게 나왔다면 내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매우 양호한 수급이었는데, 일단 음봉이 좀 길이가 큽니다. 나름 5일선에 걸쳐는 있긴 하나, 만약 내일 다시 이렇게 양봉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종가가 96,500원 언저리에서 끝나지가 않는다면 재차 다시 이 단기 방향성이 좀 조정으로 갈 수도 있어는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단기 방향성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상당히 좀 중요한 하루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까운 건 오늘 이렇게 그냥 어제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됐다면 내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었는데, 일단 내일 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다시 양봉이 나온다면 재차 단기적으로 방향성을 상승으로 좀 돌릴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잠시 또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LB 관련주들 모두 다 비슷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잠시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고요, 보시는 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최고가 2628을 터치를 했었는데요. 일단 시장의 뉴스를 살펴보시면 미국에서 나름 좋은 뉴스들이 좀 들렸습니다. 미 연방 총무부에서 정권 이양을 하도록 결정을 했다더라라는 소식이 들려서 주식시장이 좀 훈풍이 불었는데, 그러나 아직 트럼프 현 대통령이 대선 승복은 아니라는 건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부 장관이 급진 성향의 엘리자베스가 아닌, 원래는 엘리자베스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 사람이 아닌 시장 친화적인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명된 것도 미국 시장은 좀 좋았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근데 아직 미국 부양책에 대한 뉴스가 나오지가 않아서 여기에 대한 좀 경계심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아직 주춤하지가 않아서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뭐 보셨지만 코스피가 최고가를 오늘 돌파를 했고요. 코스닥 싸움인데 코스피가 하면 전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가 7만원 언저리까지 갔었는데 이제 7만 전자라고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매우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삼성전자가 좋다 보니까 여기 IT 부품주들이 강했고, 오늘 뭐니뭐니 해도 시장의 주 에이스는 여기 2차 전지였죠. 삼성 SDI도 신고가, LG화학도 신고가를 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시장은 특징적인 게 보시다시피 지수는 좋아요. 지수는 좋은데 좀 극단적으로, 좀 편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순환매로 한쪽의 매기가 극단적으로 쏠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전 업종에 매수세가 붙는 게 아니라 편향되게 순환매로 시장을 이끌어주는 모습. 그래서 지수 좋은 거랑 실질적으로 수익 내는 거랑은 괴리가 있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350명대에 이르렀는데 이것도 좀 더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지도는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코스닥, 코스피고요. 코스피가 가면 전차가 갑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바이오 쪽인데 오늘 아무래도 전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가 좀 좋아서 바이오 쪽들은 오늘 좀 조용했던 모습이에요. 뭐 셀트리온이랑 셀제는 나름 양호한 조정을 해줬지만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좋은 뉴스가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약 5%대 하락을 해줬고, 녹십자도 나름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 삼반은 그냥 하루 정도 쉬어준 모습, 그리고 우리 LB 관련주들도 오늘 좀 쉬어준 모습인데, 크게 보시면 전차 그리고 바이오, 신재생에서는 2차 전지 풍력, 태양광 쪽에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매가 좀 도는 그런 시장의 모습입니다. LB를 살펴보도록 하죠. 비록 LB는 오늘 약 2%대 하락을 했지만 나름 오늘 좋은 얘기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간암 절제 수술 후 또는 절제 후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 대상으로 항서제약에서 계획하고 있는, 홍루에서 계획하고 있는 임상 3상 소식이 있었습니다.
캄렐리주맙이랑 아파티닙, 리보세라닙이랑 병용으로 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수술 이후 또는 재발 위험이 높은 간암 환자한테는 일반적으로 어떤 시술도 크게 기대할 수는 없죠. 근데 이번에 항서제약에서 수술 이후 또는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 대상으로 674명 그리고 오픈 라벨으로 올 연말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임상 3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통 간암은 침묵의 장기라고도 하죠. 그만큼 발견이 상당히 늦게 되고 아니면 종양이 커진 상태에서 발견되던가 아니면 그 위치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암제 투여한 다음에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하죠. 여기에 대한 지금 리보세라닙이랑 캄렐리주맙이랑 병용으로 글로벌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은 간암 절제 수술 후 또는 절제 후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 대상으로 하는 건데 잘 아시겠지만 수술 후 환자 또는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는 사실 가능성이 좀 좋을 리가 없겠죠. 아무래도 좀 많이 좀 진행된 상태이다 보니까 게다가 또 리스키한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렐리주맙이랑 아파티닙이 임상 3상을 돌입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임상 시험은 잘 아시다시피 수많은 시간, 이것도 2024년 7월 30일 완료 목표인데 시간도 일단 많이 들어가고 또 천문학적인 액수가 투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수술 후 환자 아니면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험한 건 잘 안 할 텐데 그럼에도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의 표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으로 LB는 이렇게 힘든 임상도 하는구나. 물론 항서가 하는 거긴 한데 그 HLB의 근간인 리보세라닙의 약의 효능은 다시 한번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역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LB는 오늘 나름 중요한 자리에서 좀 약간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는 확실히 눈에 좀 들어오는 그런 거를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가장 본질이겠죠. 리보세라닙의 3차일지 4차일지는 봐야 되겠지만 NDA 신청인데 근데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NDA는 리보세라닙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사실 아필리아도 있죠. 제가 아필리아 이거 3월달 뉴스를 오늘 다시 한번 갖고 나왔습니다. 아필리아는 올 3월달에 권리 이전을 해왔죠. 3월달에 권리를 이전해왔는데 간단하게 아필리아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면 파클리탁셀 3세대 개량 신약이죠. 그리고 오아시스마에서 이렇게 개발된 항암제인데 장점은 항암제 주입 전 사전 조치가 필요가 없고요. 짧은 주사제 주입 시간으로 편의성을 증대시켰고 부작용도 최소한 약물입니다. 아필리아를 사왔고 리보세라닙 권리 인수에 따른 로얄티도 이제 내년부터 받게 되죠. 올해가 아니라 내년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엘레바를 통해서 유럽에서 항암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LB의 최초 항암제 매출일 걸로 예상이 됐는데 이미 아필리아는 유럽에서 시판 허가를 받은 약물이고요. 그리고 이미 4월 달에 프리 NDA도 미 FDA와 진행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뉴스만 보셔도 올해 미국 FDA의 NDA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미국에서도 시판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시간상으로 보면 4월 달에 프리 NDA도 했고 지금 좀 있으면 12월인데 어느 정도 비슷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NDA를 완료를 하고 라는 게 눈에 띄고요. 그래서 엘레바는 아필리아를 유럽에서 시판하고 내년부터는 아필리아를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 시판할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초점은 리보세라닙 NDA만 맞춰져 있는데 사실 아필리아도 이미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때가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측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는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두 개의 글로벌 항암제가 시판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5년 내 5개 항암제 시판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5년 내 5개 플러스 알파 LB가 글로벌 빅파마가 되길 지금 상당히 좀 바라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리고 오늘 나온 임상 내용도 들어봐도 일반적인 임상이 아니잖아요. 힘든 이미
절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는 건데 그만큼 약의 효능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B에 대해서 좀 더 기대를 해보는데 어서 절차대로 하나씩 일어나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LB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리고 건강관리 유의해 주시고요. 내일은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